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43조 6,011억 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한 걸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73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9.2% 늘었고 반도체 영업이익이 1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93조 8,374억 원과 19조 6,417억 원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5년 2분기 때 반도체 실적만 보시면 DS 부문의 실적만 보시면은 그때 어떤 정도로 나왔냐? 5천억 원이었습니다. 5천억 원. 그래서 엄청났죠. 최악의 실적이었고 그래서 그때 막 다 망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3분기 때가 바로 12조 원이 됐습니다. 13조 원 정도 됐고. 근데 메모리는 보면 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5천억 원, 7조 원, 이번에 20조 원이 실적인데 아마도 15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은 0.5 그러니까 빵이었다가 7이었다가 15라는 얘기죠. 15조 정도가 이익이 됐다는 건 엄청난 이익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잘은 뭐 더 나와야겠지만 15에서 16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 HBM이 제대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품 D램의 수요로 그거를 공급한 거로만 10조를 훨씬 더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15조 플러스 5조, 그러니까 반도체만 15조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업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어쨌든 뭐 확인해 본 바로는 어떤 분께서 뭐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계가 약간의 과점이니까 뭐 담합까지는 아니지만 아름아름해서 약간의 뭐 감산과 뭐 이런 걸 한다고 하시는데 확인해 보면 풀 캐파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꽉 찼어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증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감산을 인위적 감산했던 건 당연스럽게 그게 일시적으로 반도체 쪽에 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간 요인은 맞습니다. 만서도 이미 올라간 가격을 깎을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요. 네, 지금 부르는 게 값이고 무조건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태거든요. 풀캐파가 맞습니다. 그러면 증설됐으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는 거의 1년 물량이 거의 팔렸다라고 보여져요. 올해 건 다 이미 끝났다. 근데 가격 결정권이 공급처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물량만 달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좀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엔드 조건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안 터져 있는 딱 두 가지가 남아있는 게 그거죠. 하나가 HBM4의 인증 시간이겠죠. 그게 언제나. 하이닉스가 좀 더 먼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사양이 더 좋아요, 삼성께.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터질 게 이제 바로 파운드리겠죠. 마이너스였던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퀄컴 2나노의 협상이 되게 잘 된다. 네, 이게 터지면 그냥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이 되기에는 삼성전자는 너무 커져버리죠. 왜냐하면 피지컬 AI가 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부품이라는 반도체와 세트를 다 만드는 회사죠. 그럼 피지컬 AI에 들어갈 때는 그러면 이게 피지컬 AI는 어디가 반도체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반도체가 되게 다양해져요. 그러면 다양한 제품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럼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의 다양성이나 메모리 반도체의 다양성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삼성전자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HBM4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은 이 뭐 반도체 막 쌓아놓는데 맨 아래에 있는 로직 다이를 삼성은 내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TSMC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삼성전자 다 떼어버리면 안 되냐 얘기하면서 막 DX 부분, 핸드폰 이런 쪽도 왜냐하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낮으니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가전을 비롯해 되는 것들을 다 갖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사가지고 한 것처럼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결국에 자동화 관련된 휴머노이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아니면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수혜가 맞긴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AI 생태계에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의 시장에서 완벽하게 삼성이 못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은 해가지고 우선은 메모리 넘버원은 삼성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SK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HBM을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HBM3E라고 하는 모델에서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죠. 그것이 이제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안 돼가지고 안 되다가 작년 후반기 무렵부터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다, 콜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HBM4에서는 주요 메인 프로바이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그 실적 그리고 주가에 큰 영향을 줬던 거는 이 AI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더 크다라는 것을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 생산 능력하고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D램도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속기를 다 차세대형이라든지 하려면은 지금 HBM뿐만이 아니라 거기 D램, 로파워 D램이죠.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면서 이 기존에 만들고 있던 레가시 D램 부분에 그런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D램의 가격이 아주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HBM, D램의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고 삼성은 또 그리고 D램의 생산 캐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럼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 라고 해서 삼성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 측면이 크죠. 그리고 물론 이제 파운더리 쪽에서도 파운더리는 거의 지금 그 5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TSMC의 독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독점. 그러니까 삼성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 견제가 굉장히 유명무실한 상황이에요. 이 TSMC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기다가 이제 제품을 오더하던 팬리스들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죠. TSMC가 너무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생산 스케줄이나 이런 걸 갖다 잘 맞춰줄 수 없다 보니까 제발 좀 다른 기업이 이 부분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거의 유일한 후보자는 이제 삼성이죠. 테슬라는 삼성에 가가지고 내가 네 팹을 갖다 하나 통째로 다 쓸 테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파운드 쪽도 바닥을 친 게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컸죠. 삼성전자로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면은 단품의 가격이 예를 뭐 DDR5라고 DDR4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평균적으로 한 4배 정도가 가격이 올랐어요. 같은 제품이. 그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단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수율이 높습니다. 왜냐면 HBM이라고 하는 거 막 쌓아 올려야 되니까 수율이 낮기가 쉽거든요. 아무리 고부가 가치여도. 근데 이 단품들은 무한히 많이 팔릴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품을 만들었을 때에 여기에 단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 감산이라기보다는 감산이라고 하는 거 했던 거 맞긴 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건 갑작스럽다는 게 다 맞는 게 최태원에도 몰랐고 다 얘기를 해요. 미리 알았으면 증설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과 풍기는 맞다. 근데 이미 풀캐파로도 이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가 대비 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익은 높을 수밖에 없다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 HBM은 삼성전자가 25년 2분기 말 정도 때 이제 브로드컴 기억하시겠지만 요즘 반도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기억하시는데 브로드컴하고 AMD 공급이 되기로 됐고 TPU라고 하는 구글 쪽이죠. 텐서플로우 유니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TPU, NPU 같은 걸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ASIC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ASIC 주문형 반도체가 결론적으로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양해졌다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반도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쪽에 대한 것은 삼성전자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HBM이 일단 시작 단계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HBM의 이익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단품의 이익이 더 많을 거고 HBM이 시작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다른 데가 단품의 이익을 더 가져갈 수는 없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HBM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친다면 이것의 전환에 따른 이익률 같은 건 삼성전자가 더 크지 않을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가는 엔비디아의 호평의 요인보다는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쇼티지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뭐 기존 디램을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캐파를 가진 삼성은 당연히 수익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체감 부분은 지금 아마 PC 가격들을 갖다가 아마 체크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PC 가격, PC 디램 가격이 뭐 4, 5불 하던 게 지금 40불, 50불, 60불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컴퓨터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을 체크해 보시면 지금 디램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나올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쓰던 AI 가속기 말고 차세대 AI 가속기 그리고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AI 가속기를 만드는 것들에서는 그냥 HBM은 너무 비싸다. HBM을 쓰임을 갖다 좀 줄이고 이것을 D램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키텍처들의 가속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야 D램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존에 쓰이고 있던 뭐 모바일이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데 쓰이고 있던 D램들이 글로 물량이 가니까 지금 만들던 캐파는 똑같은데 당연히 물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3E 시장, HBM 3E 시장은 SK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했거든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물량에서는 HBM4에서도 이건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SK하이닉스의 물량이 제일 많을 것이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SK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HBM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생각하기에도 SK하이닉스만에 의존을 해가기는 싫죠. 이게 그 어떤 다른 세컨 소스들이 있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게 좀 제발 좀 잘하라고 계속 독려하면서 끌어오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HBM4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준 거죠. 우선 엔비디아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TSMC의 모든 생산을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 시스템도 GPU라고 그러지만 거기서 이제 로직 연산해주는 이 칩도 GPU라고 그러거든요. 이 칩의 생산도 TSMC가 하고 그다음에 HBM을 갖다가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붙여가지고 만드는 이것도 TSMC가 하고 TSMC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TSMC는 선단 공정에서는 원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은 거의 석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엔비디아만 잘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견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물량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수 있는 업체는 5나노 이하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삼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그걸 맡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더리도 맡아주고 그다음에 어드밴스 패키징 부분도 맡아주고 그리고 HBM도 SK하이닉스에 거의 전적으로 인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덜어주고 그러면 가격 내고 측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생산을 갖다가 조절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을 갖다가 바라보고 삼성을 격려하고 삼성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모델, 물론 모델이 좋죠. 이거 세 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근데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따라와서 이제 HBM4에서는 엔비디아하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좀 더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드밴스 패키징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숙제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의 시장은 AI 시장이거든요. 1회사, 엔비디아 당연한 것이고 그 물건을 만들어주는 TSMC와 SK하이닉스 이 셋의 주가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세요. 뭐 60%, 50%, 60% 거의 70% 육박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그런데 그건 뭐 제조업체로서 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선 당분간,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내년 초중반까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를 사기 위한 주문들이 쭉 밀려 있고, 그러니까 뭐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구글, 거대 회사들은 다 있거든요.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테슬라 다 있고, 그 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 걸 다 쓰고 있는데 그 점에 불만을 갖고 이제 구글이 자기 독자 TPU를 한다든지 뭐
테슬라가 뭐 자기 걸 한다든지 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때까지의 물량은 다 밀려 있고 뭐 올해도 SK하이닉스 HBM은 다 완판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까지 내년 중반 뭐 중반 이후까지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문제는 이 AI라는 게 LLM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그 시장 가능성을 보였죠. 우리가 직접 쓰고 있잖아요. 챗GPT 같은 걸 쓰고 있으면서 아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도 수준에 그쳐가지고는 지금 투자되고 있는 돈들 뭐 거의 한 회사당 600조, 500조에서 1000조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오진 않아요. LLM 모델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지컬 AI하고 엮여서 이제 그런 실제 상품으로서 팔리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수익이 이걸 감당할 만한 이 투자를 감당할 만한 수익이 들어와야지 다음 투자가 들어가고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계속 지켜봐야지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 분기당 영업이 20조 원이 됐고 이게 현실화가 됐다는 의미는 일단 26년 어느 일정 분기 거의 3분기 정도까지는 이 20조 원 이상의 이익은 거둘 수 있겠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20조 원의 이 시작이 너무 이제 단품 가격이 적게 반영됐고 생산 캐파를 올리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퀀터티를 올리더라도 프라이스가 유지가 되는 상태, 그다음에 HBM이 좀 더 확대되는 상태 이거로 친다면 메모리 쪽의 이익만 자체로만 보더라도 하나가 거의 뭐 20조 원 훌쩍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시면 한 분기 25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4분기보다는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메모리밖에 올라갈 게 별로 없긴 하죠.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가능할 수 있겠다. 100조 정도도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인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실적인데 그럼 여기서 나머지 5조 원을 어디서 올라갈까? 이 문제가 열려있는 걸로 본다고 한다면 파운드리 개선이 상반기 후반 정도부터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파운드리는 막 뭐 터졌다 해서 바로 되진 않습니다. 퀄컴 이라고 수주 받죠? 그러면 매출은요, 물론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좀 더 뒤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에 아마도 될 거예요. 가장 빠른 게 테슬라의 AI5 칩 같은 걸 텐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많이 아시다시피 삼성 내부에 쓰고 있는 엑시노스의 26 자체가 제품이 성능이 퀄컴보다 떨어집니다. 솔직히 뭐 좋다는 분도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S26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게 개선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1조 쌓이고 몇 조 쌓이면 25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보통 삼성전자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한 3조에서 4조 정도 해주거든요. 핸드폰, 뭐 하만, 디스플레이 같은 거 포함해서 그러면은 25조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고민하실 거는 그러면 계속 디램 가격이 올릴 거냐. 근데 이제 증설까지 아니더라도 풀캐파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더 오를 거의 여력은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양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보게 된다면 뭐 분기에 25조 원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HBM이 엔비디아의 이제 정말로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큰 고객사를 데려올 수 있느냐 지금 뭐 AMD 얘기도 나오고 뭐 테슬라는 약간 좀 다른 관계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워낙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맡아가지고 자기가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예 삼성을 한 팹을 내가 아예 쓰겠다라고 그러니까 좀 고객으로 봐서는 다른 고객이고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가 삼성의 선단 그 공정을 쓰는 고객으로 들어오느냐라는 것을 갖다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지 되는 거죠.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